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오늘 주제는 좀 흥미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자 팔자가 사납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남자든 여자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꼬이게 될 수 있는 대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아내고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자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꼬일 수 있는 대운, 이것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인생이 꼬인다는 게 뭐예요? 대개 이성적인 문제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자 보고 저 여자의 팔자가 사나워 그렇게 얘기할 때 월급이 최저임금밖에 못 받으니까 팔자가 사나워 이런 말을 안 하거든요. 뭐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뭐 이혼해가지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든가, 아니면은 남자가 갑자기 죽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운이 잘 안 풀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사주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그 사람이 대운이 안 좋을 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특히 여자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결혼 정년기, 이 결혼 정년기의 대운이 꼬였을 때, 이때 대처를 잘 하지 못하면 인생이 꼬이고 굴곡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아나운서인 김주아 씨의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주아 씨가 사기 결혼 당한 건 잘 아시죠? 그래서 결혼운이 아주 안 좋았다는 거 이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김주아 씨가 결혼하기 전에 그 MBC의 간판 아나운서로서 우리나라 아나운서 중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그 당시 김주아 씨의 그 위치, 그것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결혼 잘못하는 바람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정도 위치에 있는 여자라면 진짜 재벌집 며느리로 들어갈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사기 결혼 당하면서 그냥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그 결혼할 시기에 대운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축년 김이월 병인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식신상간운이 아주 많아요. 식상운이 강하다는 것은 일하는 운이 강하다는 얘기고, 남자운은 비교적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수가 있는데 식신상간운에 의해서 극을 받아요. 그런데 병화일간 입장에서 개수니까 이 관성운이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그 연주에 들어오니까 그 아주 젊은 시절에 뭐 10대라든가 뭐 20대 초반이라든가 이때에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을 보니까 여기에서 연주에 좋은 남자가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은 청소년 시기나 20대 초반으로 봐야 되고요. 이 흘러가는 대운에서 임술 대운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여자가 결혼한다면 임술 대운에 결혼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리 아나운서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아주 늦게 하는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34살 이후에 한다는 건 좀 늦은 감이 있었고, 누구나 다 임술 대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김주아 씨가 32살에 결혼하셨거든요. 이때가 어때요? 청간충이 되면서 축술 및 삼형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김주아 씨 입장에서 이 대운을 대처할 때 일단은 대운이 너무 안 좋으니까 삼형살에다가 남자를 나타내는 관에 의해서 충을 받는 이런 식이니까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한 34살쯤에 결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임술대운에 내가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제 32살에 결혼을 하면서 결국은 사기 결혼으로
그 인생이 꼬이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분을 보시면 미혼 여성이고요. 부유한 집안에서 잘 자랐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 직장생활도 잘하고 있지만 결혼을 못해서 부모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좋아하는 남친이 있었는데 부모와 오빠가 반대해서 헤어졌고요. 남친이 시야가 좁아지면서 결국 실명하는 병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결혼 정년기에 사귀던 남자인데 그 사람이 결국 실명하는 그런 병이 있는 남자였으니까 이분의 그 남자원, 특히 그 결혼 정년기의 운은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남자를 나타내는 관운이 여기 목기운 두 개가 있는데 배우자궁이 좌우충으로 정확하게 깨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의 결혼 정년기를 한번 보자고요. 22살서부터 31살까지 무오대운인데 일주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32살서부터 41살까지 기미대운, 이때가 해묘미 삼합이 되면서 관살이 매우 강해져요. 그러니까 관살이 강해진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관이라는 것은 나를 제어하는 건데 한두 개는 괜찮은데 이것이 삼합이 되면서 강하게 들어올 때에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도 어때요? 결혼 정년기 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그 몇 년 전에 좋아하는 남친이 있었다. 이것은요, 30대 그 중후반 이때의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한 게 아니라 한 5, 6년 전에 신청하신 거니까 30대 중후반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당시 그러니까 30대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미대운의 해묘미 삼합이 되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나 여자분들은 일단은 대운이 불리하게 들어올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혼이니까, 여자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결혼이니까, 결혼 정년기가 내가 만약에 이성운이 안 좋다 그랬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좀 늦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사주 원국까지 이렇게 배우자궁이 충을 받으니까 이 남자 관계는 그 궁합이 좋은 사람과 적당한 시기에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운은 안 좋지만 1년운을 잘 찾아갖고 용신운이 들어오는 해에 결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을 보시면은요, 아직 미혼이면 패션몰에서 의류 판매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갸름한 미인의 얼굴상이고 날씬한 몸매에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듯한 외모이며 약간은 센 듯하지만 다소곳한 어투에 호감을 많이 사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오래전부터 결혼을 목표로 많은 남자들을 만나보지만 번번이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 운이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그때가 40대란 말이에요. 40대 중후반에 연락하셨으니까 완전 노처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여자가 결혼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40대 중후반까지 됐다. 이것도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꼬인다고 봐야 돼요. 요즘에 결혼 안 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분은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결혼 안 하는 게 유행이라고 하지만 여자가 혼자 살면서 그렇게 이제 가임 기간도 지나고 이렇게 됐을 때 인생 자체가 평탄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갑인년 임신월 병호일 신묘시 이렇게 되면서 남자를 나타내는 관에 의해서 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원국 자체가 이분도 남자운이 그렇게 유리하진 않은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보통 28살서부터 37살 사이에 결혼을 많이 하고, 이분의 나이를 감안했을 때 27살 전에도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이분이 27살 전에 했었어야죠. 왜냐하면 기사대운이 어때요? 사명살이 형성이 됩니다. 하필이면 28세서부터 37세까지가 사명살이에요. 그러면 이분의 결혼 시기를 정해줄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28세 전에 하는 수밖에 없죠. 기사대운에 이혼을 하더라도 일단은 내가 가장 유리한 시기에 결혼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경호대운에 결혼을 못하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결국 기사대운으로 넘어갔는데, 이때의 대운의 흐름이 너무 안 좋으니까 결혼하는 걸 놓쳤다. 그리고 사주 원국에서도 일단은 이성운이 불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자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대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우리가 그 대운을 잘 파악하고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 대운이라는 것이 대개 결혼 정년기에 부정적으로 좀 불리한 운으로 들어왔을 때 여자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많고, 이때 대처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주 공부 혼자 하기 힘드시죠? 요령을 몰라서 그래요. 요령을 깨우쳐주는 이규호 사주 강의를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도 3개월 후면 기본적인 사주 분석이 가능한 사주인이 됩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사주의 핵심 이론만 정리해서 알려드려요. 수강 후 바로 현장 상담이 가능한 이규호 사주 강의. 토요일은 서울, 일요일은 부산에서 진행됩니다. 사주 기초과정 주 1회 3시간, 8주 전문가 과정 주 1회 6시간. 이규호와 함께 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공부해보세요. 사주도사가 될 준비 되셨나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규호 사주 강의.